안녕하세요. 맥키네치의 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이 드디어 이제 기관들의 목표 주가가 상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내일의 투자 전략은 어떨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관들이 목표 주가가 상향이 분명히 나올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좀 짜게 주는 이제 기관이죠. 이 금융 투자의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목표 주가를 굉장히 좀 짜게 이제 매기고 있죠. 그 신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보통 이제 헬스케어로 가는 어떤 물량들을 확보를 하고 신한 쪽에서는 이제 리포트를 매기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동건 이제 연구원이 여기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20만 원 밑으로 낮췄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5월달, 6월달에 헬스케어로 넘어가는 이제 물량들을 보고 지금 이제 한 10% 상향을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게 수급은 이미 이제 한 달 가까이 외국인 기관들 특히 연기금 중심으로 계속 들어왔고 2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하반기 내년도까지 어떤 성장과 실적 기대감이 있는데 주가는 이제 밑단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목표가가 다시 상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면서 주가가 이제 더 올라가게 되면 향후에는 보면 이제 25만 원짜리 뭐 30만 원짜리 이런 리포터가 예, 하반기에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10만 원대 중반 정도의 가격이 보면 한 30만 원이면 더블 정도의 어떤 수익률이 가능한 어떤 그 주가 흐름들이 장기적으로는 펼쳐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고점에 자기가 뭔가 이렇게 물려 있는 분들은 밑단에서 매수를 충분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장 대비해서 이제 먼저 선조정 받았던 셀트리온 입장에서 보면 투자처로도 지금 굉장히 뭐 괜찮은 어떤 위치에 있는 종목군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5%, 영업이익은 3.8이니까 아주 폭발적으로 1분기 대비해서 올라갔다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3분기, 4분기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리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에 악재라고 되었던 뭐 회계상의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상반기에 이제 끝나버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경쟁력을 확보하는 어떤 최근의 어떤 분위기로 어떤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의 어떤 이제 비유가 좀 바뀌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그 내년도를 본다면 미국 시장의 램시마 SC와 유럽 시장의 어떤 램시마 SC 관련되는 부분들이 제대로 이제 상반기부터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가지고 있는 램시마 SC의 어떤 재고가 이제 소진되게 되면 셀트리온 쪽으로도 이 물량이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2023년도에는 램시마 SC의 어떤 공급 재개가 기대가 되고 그 다음에 아바스틴의 바이오시밀러인 베그젤마, 그 다음에 내년에 미국 시장에 중심되는 유플라이마, 램시마 SC, 그 다음에 향후에 이제 바이오시밀러 후속 제품들인 스텔레라라든지 이런 어떤 신규 출시가 예정되고 있기 때문에 2022년 하반기 내년도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이다 하는 것들이 최근에 어떤 밸류에이션 매력과 더불어서 뭐 올라가는 어떤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시장이 6월 달에 하락장 속에서도 수급의 어떤 견조함을 두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쌍거리 매수가 하면서 코스닥하고 코스피가 빠지는 것 대비해서 6월 급락장에서 두 자릿수의 어떤 상승률을 보였죠. 셀트리온은 한 11%,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1% 정도 올라왔죠. 그리고 개인들이 뭐 사서 올라간 게 아니라 연기금, 뭐 기관,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샀다. 그래서 본래 어떤 셀트리온의 가장 중요한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경쟁력 확보와 신규 제품인 이제 베그젤마가 이제 공급이 계속되고 이제 뭐 다음 이번 달이나 다음 달 뭐 그 정도에서 이 시를 통해 가지고 최종적인 어떤 베그젤마의 이 승인까지 나온다고 하면 좀 더 이제 모멘텀이 나올 수가 있겠죠. 물론 올해하고 내년도에 어떤 기관들이 생각하는 베그젤마의 어떤 공급 규모는 뭐 천억이 안 됩니다만 이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이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내년도 유플라이마 어떤 출시 램시마 SC 스텔렐라 다수의 바이오시밀러 나오니까 이런 어떤 이제
이익단에서도 성장을 하고 매출단에서 성장하니까 1분기의 어떤 비율하고는 달라진다. 그렇죠. 그리고 한국투자증권도 이제 비율을 재개하면서 20만 원 정도 했는데요. 1분기 때 이제 마진이 졌던 이제 진단키트라든지 기존에 가격이 떨어져 있는 램시마 IB라든지 트룩시마 이런 부분들에서 감소했지만 2분기부터는 이런 부분 좀 정상화되고 하반기 내년도에도 수익성 관련되는 부분들은 원래 어떤 평균치로 올 것이라 보여지고요. 헬스케어 쪽도 이제 한 10%대 목표가를 좀 상향을 했습니다. 저는 한 8만 원대, 10만 원대는 헬스케어도 충분히 뭐 갈 수 있다. 그래서 한 5만 원대의 어떤 가격단을 갖고 계시면 거의 더블 정도의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종목이 또 헬스케어다. 이런 부분들을 카톡방에서도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분들은 이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헬스케어가 이제 직판이라든지 미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경쟁력을 갖추냐가 향후에 3사 합병에 갈 때도 이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올해 내년에 미국 시장에서의 램시마 SC하고 유플라이마가 어느 정도 이제 되냐에 따라서 헬스케어와 셀트리온이 같이 동반 어떤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때 사실은 합병 이슈가 되었을 때 이제 합병에 따르는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주는 부분들을 커버하면서 오히려 리레이팅이 될 수 있는 어떤 가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겠지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 관련되는 부분들 쪽에서 이제 대장주입니다. 모든 종목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런 선제적으로 조정받았던 셀트리온이 이제 향후에 다시 또 이제 주가의 어떤 꾸준한 어떤 상승을 통해서 이 어떤 많은 어떤 이제 정시 어떤 불확실성에서도 상대적으로 또 견조함을 지금은 또 이제 한 달 가량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어떤 강세는 계속 말씀드린 밸류에이션 대비해서는 굉장히 싸다. 2020년 그리고 2018년도, 2019년도 수준의 어떤 성장은 이제 매출단이나 이익단이 올라왔는데 절대 규모로는 근데 오히려 이제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요. 성장주가 퍼레이쇼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30 미만으로 좀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매력적이고요. 하반기 이제 펀더멘탈 개선 그리고 계속 이제 2025년도, 2030년도까지 신규 제품 출시였던 기대감들 이를 본다면 코로나 때 이제 나왔던 가격 보다 더 떨어져 있는 어떤 가격에서 최근의 반등은 단순한 반등이라보다는 좀 장기적인 어떤 바닥을 좀 다진 어떤 가격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관들의 목표가 상향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특히 이제 개인들은 최근에 또 이제 뭐 그 시장이 하락하니까 좀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기관들은 꾸준히 외국인과 더불어서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기관이 어떤 목표가를 산정하는 게 장기적으로 잡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한 6개월 정도나 12개월에서 목표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현재가 비교해서 뭐 매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하반기를 보기보다는 내년 내후년까지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어떤 목표 주가는 올해는 뭐 한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 그 다음에 내후년까지 만약에 본다면 30만원대 어떤 회복이 가능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어져요. 자, 차트를 통해서 마무리를 좀 해드리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수급상에 오늘은 이제 외국인들이 조금 소폭 매도를 했습니다. 19,000주 정도 매도를 했고, 근데 오늘도 견조하게 이제 외국인들이 사면서 이 5일선 관점의 흐름을 시장 대비해서는 계속 이제 지키고 있다고 했죠. 제가 이제 한 1주, 2주 정도 이런 부분을 지켜주고 있는 게 왜 중요하냐면 차트상으로 이 부분을 이제 밀어내면서 올리기 위해서 그래요. 이 19만 8천 원대 이 부분들이 조금 더 있으면 이 6개월 기준의 어떤 일봉 사태에는 왼쪽으로 좀 사라지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좀 사라지게 되면 단기 고점이 이제 여기가 이제 차트상으로 좀 보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넘겨버리게 되면 본격적인 어떤 이제 박스권이 한 단계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20만원 부근에서 25만원 윗단의 어떤 박스권의 어떤 진행을 하는 이제 구간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지금은
그 부분 가격에서 3월 달에 이제 블록딜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제 해소하는 가격이고, 이 부분들이 되면 이 위에 이제 가격들을 이제 하반기 하면서 오버슈팅이 이제 사실 이제 8월 달에 자사주 매입 관련되는 부분이 다 끝나고 이제 뭐 긴급 이사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합병에 관련된 어떤 논의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이제 이런 자리까지 부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장기적인 부분들은 이 부분의 어떤 부분들을 이제 보시면서 셀트리온 주가 흐름을 살펴보는 것이 뭐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수급에 따라서 최근에 이 들어온 수급이 계속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분간에는 뭐 밸류에이션 매력으로 충분히 2019년도, 2020년도에는 이제 이 코로나 이후로 이제 개발 관련되는 부분으로 올라갔습니다만, 보통 이렇게 많이 빠지고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되면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이제 쌍바닥을 하든 뭐 외바닥을 하든 보통 좀 올라가는 어떤 흐름인데, 시장 대비해서는 셀트리온이 먼저 빠졌기 때문에 움직일 때는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흐름에 위치해 있는 종목이다. 이런 부분들을 항상 감안하시면서 투자 대응을 하셔야 되겠고요. 한 일주일, 2주는 이 부분에서 얼마만큼 이제 조정을 하면서 이 가격을 이제 넘어가는 흐름이 언제쯤 나오느냐. 그게 이제 완벽하게 이제 이 블록딜 관련되는 이 하락갭을 메꾸면서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올라갈 때의 어떤 시초가 된다. 또 다른 어떤 이 주가 어떤 레벨업의 단계가 이제 이 부분들이 이번 주, 다음 주 중에 나와줬을 때 가장 차트상으로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다. 시장 대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료 카톡방에서 정보 공유되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참여 코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